안녕하세요. 그게 뭔데? 영어의 기초란 게를 쓴 신돌영어 배철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 단어 읽는 법 편입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책을 굳이 시작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동영상은 책을 보시는 분들과 수업 활동을 위한 보조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는데 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총 5부 중 제1부 영어 단어를 읽는 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순서는 단어를 읽자, 알파벳을 외우는 이유, 알파벳에서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 어려운 자음과 모음의 알파벳들, 모아 읽기, 공짜 다모음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읽어보는 것으로 단어를 읽자, 알파벳을 외우는 이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우 기초적인 단어들이고 많은 분들이 쉽게 읽으실 것이고 뜻까지 아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은 어떤가요? 영어 초보자는 물론이고 영미권에서도 발음하기 어렵다 하는 단어들입니다. 똑같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입니다만 갑자기 길어져서 읽기 어려웠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해 그럼 이런 단어들은 또 어떤가요? 익스폴트인지 엑스폴트인지 오픈인지 오프튼인지 리브인지 라이브인지 웨이인지 웨이프인지 헛갈리고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부분 영어 단어를 읽자 알파벳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의 시작은 단어입니다. 이는 영어뿐만이 아닌 모든 언어의 시작과 기초입니다. 그런데 단어 또는 언어의 습득에 대해서 많은 언어학자들은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쓸 수가 있고 쓸 수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뜻을 숙지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럼 영어의 시작은 단어고 그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한글과 비교했을 때 그 시작인 단어를 읽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를 읽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주관적으로 정리하자면 4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모든 주제에 대한 예들은 많지만 하나씩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읽을 수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지만 초보자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보자면요. 첫 번째, 알파벳은 하나로만 발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간혹 발음되지 않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에 따라 같은 단어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어떠한 규칙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하나로만 발음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B-A-N-A-N-A라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말로는 바나나, 영어로는 버네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모음은 3개이고 모두 A뿐입니다. 그 A들이 한글로는 모음 어와 에와 어로 각각이 다른 모음으로 발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파벳 A를 한글 발음으로 언제는 모음 어로, 언제는 모음 에로 하나로만 정해서 발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보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 간혹 발음되지 않은 알파벳이 있습니다. 묵음이라는 건데 발음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써서 힘들게 하는지요. 미국의 어떤 자료에서는 영어 단어 중 70%는 묵음이 있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심하게 말해서 대부분 단어들은 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어의 지리적, 역사적 어원은 좀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것이고요. 단어에서 어떤 게 묵음인지 모른다면 정말 읽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아래의 단어들은 뭐 대단한 단어들이 아닌 기초 중 기초라 할 수 있는 초등 필수 영어 단어 중 묵음 있는 단어들입니다. 노란색의 알파벳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어의 사용에 따라 같은 단어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품사별로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D-I-R-E-C-T라는 단어가 있다면 모음 발음의 알파벳 I가 모음 E로 발음되면 디렉트로, 그리고 디귿과 렉트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알파벳 I를 모음 I로 발음하면 다이렉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D-I-R-E-C-T라는 단어는 다이렉트로 읽는 것이 맞을까요? 디렉트로 읽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은 둘 다 맞습니다.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면 디렉트가 맞고 형용사나 영국식 발음으로는 다이렉트가 맞습니다. 역시 초보자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고 싶은 단어는 너무 많지만요. 네 번째, 어떠한 규칙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규칙을 문법이라고 숙지했는데 항상 꼭 그렇게만은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G는 한글 자음으로 2가지로 발음됩니다. 읽은 알파벳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자음 지읒이나 유추가 어려운, 그래서 힘들게 외워야 하는 자음 기역으로 발음됩니다. 보통은 알파벳 G는 알파벳 I 앞에서는 한글 자음 기역으로 발음한다 라고 합니다. 단어 GIV의 알파벳 G가 알파벳 I 앞이므로 기브의 자음 기역으로, 단어 GIRL의 알파벳 G가 알파벳 I 앞이므로 걸의 자음 기역으로. 그런데 GIANT라는 단어는
알파벳 G가 알파벳 I 앞임에도 불구하고 자음 기역이 아닌 자음 지읒으로 발음되어 자이언트라고 읽습니다. 그럼 알파벳 G는 알파벳 I 앞에서는 자음 기역으로 발음한다 라는 것이 꼭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보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어 단어를 읽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는 영어라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영어는 정확히 발음해서 읽기에는 한글에는 없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려운 발음도 있고 라틴어 등을 어원으로 하는 역사상 이유나 영국식, 미국식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읽기가 헛갈리는 언어로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는 그것도 혼자서 하기에는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그래서인지 영어 단어를 읽지 않고 물론 영어 단어 읽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초적이어서 또는 설명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단어 읽기를 차근히 알려주는 수업은 흔치 않고 영어 읽기를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가 읽어준 자신이 들은 영어 단어의 발음을 외우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어를 읽지 않고 단어의 발음을 외우면 외우려니 어렵고 힘듭니다. 나중에 단어의 발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단어가 헛갈리고 읽는 것에 실수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야 내가 그래 하고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영어를 힘들어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어 현실의 문제이자 해결의 실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렵고 영어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단어를 읽을 수 있으면 단어의 알파벳 철자를 외우기가 쉽습니다. 단어를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단어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쉽지는 않지만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의 단위일 뿐이지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영어 현실의 해결의 실마리로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나왔던 매우 기초적인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은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부 자음 모음인 한글들입니다. 미음의 니은은 맨이고 히응아이 이응 이는 하이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영어 단어와 한글의 자음 모음의 관계는 영어 단어 MAN에서 알파벳 M은 자음 미음으로 알파벳 A는 모음 A로 알파벳 N은 자음 니은으로 유추되어 자음 미음 모음의 자음 니은을 합쳐져서 한글 맨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HI에서 알파벳 H는 자음 히응으로 알파벳 I는 모음 I로 유추되어 자음 히응 모음 I는 합쳐져서 한글 하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 GERO는 알파벳 G는 자음 지읒으로 알파벳 E는 모음 E로 알파벳 R은 자음 리을로 알파벳 O는 모음 O로 유추되어 자음 지읒 모음의 자음 리을 모음 O는 합쳐져서 한글 제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로건 지어로건 상관없습니다. 끝으로 영어 단어 BY는 알파벳 B는 자음 비읍으로 알파벳 Y는 모음 Y로 유추되어 자음 비읍 모음 Y는 합쳐져서 한글 바이 즉 바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알파벳과 한글의 자음 모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영어로 원어민처럼 발음하여 읽어야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어를 원어민처럼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읽은 발음이 틀릴까 두려워 읽지 못한다거나 읽지 않는다라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영어 단어를 한글 읽는 식, 자음과 모음으로 유추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를 한글식으로 읽을 때 영어 단어를 이루고 있는 알파벳에서 우리의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유추하기 위해서 알파벳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정확히. 그래서 이 동영상의 목표는 영어 단어를 보이는 알파벳 그대로만 읽자. 제발 단어의 발음을 외우려 들지 말고 제발 발음을 어떻게 했었지 떠올리려 하지 말고 단어의 뜻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은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전제 필수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알파벳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를 영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알파벳으로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영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단어로 읽는다면 speak이라고 읽겠지만 여기서는 단어를 SPECIFIC라고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파벳부터 보자면요. 총 26자고요. 위에 것은 대문자, 아래 것은 소문자입니다. 발음은 같습니다.
글씨체가 바뀌어도 구분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만 저작권 문제로 다양한 글씨체는 여기선 생략하고요. 그리고 둘 중 먼저 할 것은 많이 쓰이는 소문자입니다. 소문자로 알파벳 읽기를 보자면 찬찬히 보십시오. 그리고 발음은 저의 저급한 발음 말고 인터넷이나 전자사전으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십시오. 영어의 발음이 원어민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알파벳 읽는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면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알파벳 R은 R이라고도 R이라고도 하지만 둘 다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R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 맨 끝에 알파벳 G는 미국식인 G인지 영국식인 Z인지 헷갈립니다. 여기서는 영어를 한다면서 미국어 발음을 한다는 게 우습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식인 G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파벳이라는 명칭을 빼고 바로 A, B, C라고 가능한 한 분명하게 발음하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알파벳을 헷갈려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 B와 D, 알파벳 P, Q, G, 대문자 I와 소문자 L 등등 경험상 헷갈려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지 아실 겁니다. 화투의 6자와 9자입니다. 화투를 조금이라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분 못하면 매우 곤란하다라는 것을요. 둘을 구분할 수 있다면 알파벳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해서 알파벳을 아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면 지금부터 단어를 8개 보여드릴 겁니다. 소문자만으로 된 단어들이고 초등 단어에 나오는 기본 단어들입니다. 보이는 단어가 사라지기 전에 알파벳을 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알파벳을 대시는 겁니다. B, E, D 이런 식으로요. 막히는 것이 있었다면 알파벳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단어를 엉뚱하게 읽게 되기 때문에 미룰 문제는 아닙니다. 경험상 60, 70대 어르신들도 주 1회 2시간 수업으로 4회 한 달이면 모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알파벳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한글의 자음 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를 한다면서 한글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시겠지만 자음 모음 유추와 모아 읽기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한글의 자음을 보자면 기역부터 희응까지 14개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네이티브, 즉 원어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다음으로 한글의 모음입니다. 단모음, 복모음 합쳐 21개입니다. 역시 잘 모른다 해도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모두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음 기역, 모음 으라는 구분을 나타내는 표현 없이 가능한 한 정확히 발음하도록 노력하며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에서 한글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한글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은 화면의 내용을 각자가 직접 알파벳과 발음을 쓰고 유추하는 작업을 해볼 것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럼 더 빨리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에서 한글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 규칙 첫 번째, 알파벳에서 한글 자음 이응은 무조건 지웁니다. 알파벳 26자 중에서 자음 이응이 있는 알파벳은 많습니다. 총 16개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 26자 중에서 자음 이응의 역할은 어떤 알파벳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알파벳에서 한글 자음 모음 유추하는 방법 규칙 두 번째, 자음 이응을 빼고 다른 자음이 있으면 그 자음을 선택합니다. 규칙 세 번째, 자음 이응을 빼고 다른 자음이 없으면 한글의 모음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알파벳을 읽었을 때 자음 이응을 지우고 다른 자음이 있으면 한글의 자음이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읽었을 때 자음 이응을 지우고 모음만 남아있으면 한글의 모음이 됩니다. 그럼 알파벳을 하나씩 알아보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총 26자를 하며 글씨체가 헷갈리는 것은 나란히 써놓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내용이지만 이해를 위해 반복하겠습니다. 단, X, H, A, E, I, O, U, W, Y는 유심히 봐주시고요. 세 번째, 자음 중 쉬운 알파벳은 검은색으로,
자음 중 어려운 알파벳은 노란색으로, 모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빨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즉 보실 때 검은색 알파벳은 조금 편하겠구나. 근데 노란색이랑 빨강색은 유심히 봐야겠구나 정도로 여겨주십시오. 그럼 알파벳 28자를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A는 시작부터 할 이야기가 좀 있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A는 다른 알파벳과는 다르게 두 가지로 씁니다. 왼쪽 건 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쇄형이고 오른쪽 건 실제 필기할 때 많이 씁니다. A는 이응, 에, 이응, 이로 쓸 수 있습니다. 이응은 지운다 했으니 에와 이만 남습니다. 즉 A는 한글 모음 A로 발음될 것입니다. 에 앞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시작하자마자 처음 나오는 알파벳이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A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B는 비읍,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비읍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B는 한글의 자음 비읍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보통 알파벳 B를 자음 비읍이라고 하지 않고 글자 부라고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서는 한글의 자음 비읍을 비읍이라고 정확히 구분해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글 모음 으 역시 정확히 구분해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B를 자음 비읍과 모음 으를 합하여 우리 한글에서는 글자인 부라고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음 비읍을 정확히 구분 정의할 수 없는 언어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자음 비읍과 모음 으를 정확히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는 한글만은 글자인 부가 아니라 자음만인 비읍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알파벳으로 돌아가서 알파벳 C는 쌍시옷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쌍시옷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C는 쌍시옷 발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어려운 자음이란 읽을 때 유추할 수 있는 자음 쌍시옷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자음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C는 쌍시옷 또는 시옷 발음을 한다. 더해서 고려할 것이 많은 알파벳이다 정도로만 여겨주십시오. 뒤에 어려운 자음 4개만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D는 자음 디귿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디귿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D는 한글 자음 디귿 발음이 될 것입니다. 알파벳 E는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모음 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E는 한글 모음 이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이 앞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E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E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F는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피음 모음 으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피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F는 한글 자음 피읍 발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기초에서는 편하게 알파벳 F는 한글 자음 피읍이라고 했지만 초급을 벗어나면 알파벳 P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구분해야 할 알파벳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F는 피읍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벳 G는 다른 알파벳과는 다르고 알파벳 A와 같이 두 가지로 씁니다. 왼쪽 건 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쇄형이고 오른쪽 건 실제 필기할 때 많이 쓰는 서체입니다. 알파벳 G는 자음 지읒 모음 위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지읒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G는 한글 자음 지읒 발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파벳 G는 알파벳 C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어려운 자음이란 읽을 때 유추할 수 있는 자음 지음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자음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알파벳 G는 자음 지읒 발음을 하지만 고려할 것이 많은 알파벳이다 정도로만 여겨주십시오. 뒤에 어려운 자음만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H는 알파벳 중에서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음 모음이 없는 알파벳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H는 알파벳 C, 알파벳 G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지만 알파벳 C와 G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뒤에 어려운 자음 4개에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I는 자음 이응 모음 아,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 2개를 지우면 모음 아와 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I는 한글 모음 I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아 앞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I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이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I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J는 자음 지은 모음에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지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J는 한글 자음 지읒 발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초급을 벗어나면 반모음으로서 알파벳 J를 알아야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알파벳 J는 한글 자음 지읒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벳 K는 자음 키역 모음에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키역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K는 한글 자음 키역 발음이 될 것입니다. 알파벳 L은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리을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리을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L은 한글 자음 리을 발음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기초에서는 편하게 알파벳 L은 한글 자음 리을이라고 했지만 초급을 벗어나면 알파벳 R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구분해야 할 알파벳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알파벳 L은 한글 자음 리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벳 M은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미음으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미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M은 한글 자음 미음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N은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니은으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니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N은 한글 자음 니은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O는 자음 이응 모음 오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모음 오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O는 한글 모음 오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오 위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O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이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O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P는 자음 피읍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피읍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P는 한글 자음 피읍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Q는 자음 키역 모음 유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키역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Q는 한글 자음 키역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R은 자음 이응 모음 아 자음 리을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리을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R은 한글 자음 리을로 발음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기초에서는 편하게 알파벳 R은 한글 자음 리을이라고 했지만 알파벳 R은 그렇게 쉬운 알파벳은 아닙니다. 단어 앞에 올 때, 중간에 올 때 그 발음이 다르고 특히 단어 끝에 왔을 때는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또한 알파벳 R을 제대로 발음하면 상당히 외국인스러운 발음이 됩니다. 그러나 초보일 때는 알파벳 R은 한글 자음 리을 발음을 한다라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알파벳 S는 자음 이응 모음에 자음 시옷 모음 으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시옷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S는 한글 자음 시옷 발음이 될 것입니다. 알파벳 T는 자음 티귿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티귿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T는 한글 자음 티귿 발음이 될 것입니다. 알파벳 U는 자음 이응 모음 유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모음 유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U는 한글 모음 유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유 위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U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U나 우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V는 자음 미음 모음 으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을 지우면 이응 이외의 자음인 비읍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V는 한글 자음 비읍으로 발음될 것입니다. 알파벳 W는 알파벳 H처럼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음 모음이 없는 알파벳 두 개 중 하나입니다. U가 두 개라 여기도 좋지만 알파벳 W는 한글 모음 우로 발음될 것입니다. 물론 초급을 벗어나면 반자음이니 하는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초보자들은 알파벳 W는 한글 모음 우 발음을 한다라고만 여겨도 됩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X는 다른 알파벳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어를 어려워하는 성인은 물론이고 많은 학생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알파벳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제일 먼저 채택하지 않는 자음 이응을 지우고도 남는 자음은 두 개, 기역과 시옷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알파벳들은 자음은 하나이거나 자음이 두 개인 경우는 채택하지 않은 자음 이응과 이응을 제외한 다른 자음 하나만 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파벳 B, C, D, G, P, Q, T, G의 경우 자음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알파벳 B는 자음 비읍, 알파벳 C는 자음 쌍시옷, 알파벳 D는 자음 디귿, 알파벳 G는 자음 지읒, 알파벳 P는 자음 피읍, 알파벳 Q는 자음 키역, 알파벳 T는 자음 티귿, 알파벳 G는 자음 지읒으로요. 그리고 자음이 두 개인 알파벳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파벳 F, J, K, L, M, N, R, S, V의 경우 자음 이응을 지우면 남는 자음은 하나만 보입니다. 알파벳 F는 자음 피읍, 알파벳 J는 자음 지읒, 알파벳 K는 자음 키역, 알파벳 L은 자음 리을, 알파벳 M은 자음 미음, 알파벳 N은 자음 니은, 알파벳 R은 자음 리을, 알파벳 S는 자음 시옷, 알파벳 V는 자음 비읍으로요. 그런데 알파벳 X는 자음 이응을 지우고도 남는 자음은 기역과 시옷 두 개가 남습니다. 즉 알파벳 X는 기역과 시옷이 동시에 발음이 됩니다. 특히 기역의 위치를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기역은 받침 기역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알파벳 X는 알파벳 C, G, H와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다른 알파벳과는 다르게 자음 두 개, 기역과 시옷이 동시에 발음되는 것 말고도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없는 다른 자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입니다. 뒤에 어려운 자음 4개에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Y는 자음 이응 모음와 자음 이응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자음 이응 두 개를 지우면 모음 와와 이만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Y는 한글 모음 Y 발음이 될 것입니다. 모음 와 위에 자음 자리를 비워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한 알파벳 Y는 붉은색으로 조심해야 하는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입니다. 즉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Y 말고 별도로 기억해야 할 다른 모음이 더 있습니다. 뒤에 모음 정리해서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G는 자음 지읒 모음 이로 쓸 수 있고 이응 이외의 자음인 지읒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G는 한글 자음 지읒 발음이 될 것입니다. 길고도 지루하게 알파벳 26자를 모두 마쳤습니다. 알파벳과 한글의 자음 모음, 한글의 자음 모음과 알파벳과의 관계를 정리해보자면 알파벳 26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연결될 것이고 알파벳에서 한글의 자음 모음을 유추하는 방법은 알파벳을 읽었을 때 자음 이응을 지우고 이응 이외의 다른 자음이 있으면 그 자음의 발음이 될 것이고 이응 이외의 다른 자음이 없이 모음만 있으면 한글의 모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추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알파벳과 정리해보자면 제일 먼저 유추하기 쉬운, 즉 알파벳을 읽었을 때 읽은 것에서 한글의 자음 하나만으로 유추되는 쉬운 자음의 알파벳은 총 15개.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앞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알파벳 D는 디귿일까요? 드일까요? 차이는 글자가 완성형이니 조합형이니 하는 어려운 설명 말고 비읍이나 디귿은 자음만이고 부나 드는 자음의 모음을 합친 상태로 글자입니다. 영어에서 자음만인 비읍이나 디귿은 읽을 수 없고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나 드는 영어에서도 읽을 수 있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음 비읍을 비읍이라고 자음 디귿을 디귿이라고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는 언어는 제가 식견이 부족하여 전 세계 언어를 모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글뿐입니다. 영어에서는 일본어에서는 중국어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알파벳 D를 드라고 하는 이유는요. 한글의 모음 으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디귿을 모음 이를 써서 D라고 하지도 않고 디귿을 R을 써서 다라고 하지도 않고 디귿을 어를 써서 더라고도 하지 않고 왜 드라고 할까요? 역시 한글의 모음 으는 영어에는 없지만 한글에는 있고 일본어에는 없지만 한글에는 있고 중국어에는 없지만 한글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을 그리고 모음 으를 구분할 수 없는 언어들이야 알파벳을 모음 으를 합쳐 설명해야겠지만 자음과 모음 으를 구분 가능한 한글을 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큼은 자음과 모음 으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이어서 어려운 자음들입니다. 어려운 자음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후의 내용은 어려운 자음 4개에 모음들 7개, 이중자음과 이중모음 순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모두 논리적, 체계적,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매번 달라집니다. 그게 영어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모르는 것이 노력이 부족하거나 무슨 열등한 듯하게 치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못나서 영어를 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어란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파벳이 딱 한 개만으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로 발음되는 것도 무슨 공식이나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어려운 자음 알파벳부터 시작하자면 어려운 자음 알파벳들 4개는 앞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알파벳들 4개로 어려운 자음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읽은 알파벳을 유추할 수 있는 자음 말고 별도로 외워야 하는 자음이 있는 알파벳이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어려운 알파벳들 4개 중 X를 제외한 C, G, H 3개는 다른 알파벳들과 합쳐져서 다른 자음으로 발음되고 또 그것이 한 개만으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라 단어의 어원에 따라 3가지 이상으로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모두 논리적, 체계적,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여하간 어려운 알파벳들 4개는 알파벳 순으로 하면 C, G, H, X 4개입니다. 알파벳 C는 읽은 곳에서 쌍시옷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C는 한글의 자음 쌍시옷 또는 시옷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알파벳 C는 쌍시옷 말고 키역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음 키역은 C라고 읽은 것에서는 없고 따로 알파벳 C는 키역 발음이 있다라고 떠올려 하고 이것이 힘듭니다. 물론 알파벳 C는 알파벳 A, O, U 자음 앞에서는 자음 키역으로 발음한다라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알파벳 C는 키역 발음도 있다라고 떠올려 하고 이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알파벳과 합쳐져서 여러 가지 경우에 이중 자음으로 많이 쓰이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알파벳 G는 읽은 곳에서 자음 지읒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G는 한글의 자음 지읒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알파벳 G는 지음 말고 기역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음 기역은 G라고 읽은 것에서는 없고 따로 알파벳 G는 기역 발음도 있다라고 떠올려야 하고 이것이 힘듭니다. 물론 알파벳 G는 알파벳 A, I, O 자음 앞에서는 기역 발음을 한다라고 떠올려야 하고 이것이 힘듭니다. 알파벳 H는 읽은 알파벳에서 보이거나 유추되는 자음이나 모음은 없습니다. 강제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알파벳 H는 단어의 맨 앞에서는 자음 히읗 발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중간에 있거나 끝에 있는 경우는 없는 셈 치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묵음은 아닙니다. 지금 기초일 때만 단어의 중간이나 끝에서는 없는 셈 치고 읽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급을 벗어나면 이중자음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요. 다음 알파벳 X는 알파벳 26자 중에서 제일 길게 설명했던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에서 유일하게 자음 이응을 지우고도 남는 자음이 1개가 아닌 2개가 보입니다. 즉 다른 알파벳과는 전혀 다르게 자음 2개가 연이어서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받침 기역의 위치를 유심히 봐주시고요. 더해서 자음 2개로 발음되는 것도 어려운데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단어의 맨 앞에 봤을 때는 자음 지읒으로 발음됩니다. 어려운 자음 4개를 정리하자면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들은 4개인데 어렵다라는 의미는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음 말고 별도로 외워야 하는 자음이 하나 더 있는 알파벳들을 말합니다. 알파벳 C는 읽은 것에서 바로 유추할 수 있는 자음 쌍시옷과 시옷, 그리고 별도로 외워야 하는 자음 키역. 알파벳 G는 읽은 것에서 바로 유추할 수 있는 자음 지읒과 별도로 기억해야 하는 자음 기역. 알파벳 H는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단어의 맨 앞에 왔을 때는 자음 히읗, 중간이나 끝에 있으면 없는 셈 치고요. 알파벳 X는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받침 기역과 시옷이 이어서 발음되고 별도로 단어의 맨 앞에 나올 때는 자음 지읒 발음을 한다. 이렇게 쉬운 자음 15개와 어려운 자음 4개, 총 19개의 자음을 끝내고 다음으로 한글에서 모음 발음이 나는 알파벳들입니다. 모음들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 이 부분을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3개월 사기라고요. 의미는요. 한글의 모음 역할을 하는 알파벳 7개는 앞에서 설명한 자음들 알파벳처럼 1개 또는 2개만으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앞에 바나나에서 살펴보았듯
알파벳 A는 한 개만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 A의 경우 얼핏 생각해 보아도 한글의 6, 7개의 모음으로 발음됩니다. 이것이 영어 발음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6, 7개의 발음 중에는 사용이 빈번한 중요한 것도, 사용이 드문 덜 중요한 것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부를 나열해도 되겠지만 초보자들에게 다양한 모음 발음을 적용해서 단어를 읽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빈번하게 발음되는 것만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를 다진 3개월 후에는 다양한 모음 발음을 적용해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험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음 알파벳들을 살펴보자면 모음의 알파벳들은 앞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알파벳들로 총 7개입니다. 어려운 알파벳들로 알파벳을 읽었을 때 유추가 쉬운 발음과 읽은 것에는 없지만 별도로 외워야 하는 것이 있는 알파벳들입니다. 알파벳 순화하면 A, E, I, O, U, W, Y 총 7개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흐름상 집중도를 높일 것이라고 여겨져서 W와 Y를 순서를 바꾸어 Y를 먼저, W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벳 A는 읽은 것에서 모음 A가 보이고 쉽게 모음 A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A는 읽어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A 말고도 모음 E로 읽어봐야 합니다. 더해서 어려운 것은 알파벳 A를 읽은 것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외워야 하는 모음 R로도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하간 기초일 때는 알파벳 A를 모음 A, 에, R로만 적용해서 읽으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벳 A를 모음 A, 에, 아가 아닌 다른 모음 어나 오 등등으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초일 때만. 나중에는 단어별로 다르게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파벳 E는 읽은 것에서 모음 E가 보이고 쉽게 모음 E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E는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E 말고도 모음 E로 읽어봐야 합니다. 하고픈 이야기는 많지만 자주 이야기되는 것은 단어의 끝에 나오는 알파벳 E는 묵음입니다. 역시 기초에서는 알파벳 E를 모음 E나 E로만 적용해서 읽으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음 E나 E가 아닌 다른 모음 아나 오 등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초일 때만. 역시 나중에는 단어별로 다르게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파벳 I는 읽은 것에서 모음 I가 보이고 쉽게 모음 I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I는 읽어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I 말고도 모음 E로도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알파벳 I를 모음 I나 E로만 적용해서 읽으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읽힌다는 것이고 I나 E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파벳 O는 읽은 것에서 모음 O가 보이고 쉽게 모음 O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알파벳 O는 읽어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O 말고도 읽은 것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외워야 하는 모음 어로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알파벳 O를 모음 O나 어로만 적용해서 읽으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음 O나 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역시 기초일 때만. 알파벳 U는 읽은 것에서 모음 U가 바로 보이고 쉽게 모음 U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U는 U나 U로 읽으면 됩니다. 더해서 알파벳 U는 읽어서 유추할 수 있는 U나 U 말고도 읽은 것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외워야 하는 모음 어로 읽어봐야 합니다. 역시 기초에서는 알파벳 U를 모음 U나 U 또는 어로만 적용해서 읽으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음 U, U, 어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역시 기초일 때만. 알파벳 Y는 읽은 것에서 모음 Y가 보이고 쉽게 모음 Y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Y는 읽어서 유추할 수 있는 모음 Y 말고도 모음 E로도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알파벳 Y를 모음 Y나 E로만 적용해서 읽으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벳 Y는 모음 Y나 E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기초일 때만. 알파벳 W는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음이나 모음은 없습니다. 더블 U이기 때문에 알파벳 U가 두 개라고 여겨도 되겠지만 여하간 알파벳 U처럼 한글 모음 우 발음을 한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알파벳 W를 끝으로 모음들 7개를 정리해보자면 한글의 모음 역할을 하는 알파벳은 7개이고 읽으면 A, E, I, O, U, Y, W 7개이고요. 알파벳 A는 읽은 것에서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는 모음 A나 E로 그리고 별도로 모음 R로
알파벳 E는 읽은 곳에서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는 모음 E로, 그리고 별도로 모음 E로, 알파벳 I는 읽은 곳에서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는 모음 I로, 그리고 별도로 모음 E로, 알파벳 O는 읽은 곳에서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는 모음 O로, 그리고 별도로 모음 어로, 알파벳 U는 읽은 곳에서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는 모음 U나 U로, 그리고 별도로 모음 어로, 알파벳 Y는 읽은 곳에서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는 모음 Y로, 그리고 별도로 모음 E로, 알파벳 W는 읽은 곳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음이나 모음은 없고 W는 한글 모음 우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한글 모음 발음의 알파벳은 7개인데 W 하나 빼고 6개는 읽은 곳에서 쉽게 보이고 찾을 수 있는 모음이 하나 있고 읽은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어 힘들게 외워하는 다른 한 개, 총 2개씩을 기억하고 적용해서 읽으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음의 알파벳들은 여기서 설명한 2가지 외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처음 3개월만. 이렇게 모음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알파벳 26자를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정리해 보자면 자음 유추가 쉬운 알파벳들은 15개, 그리고 2개 이상의 자음으로 발음되는, 그래서 어려운 알파벳이 4개, 그리고 2개 이상으로 발음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모음 7개. 어렵다라는 노란 것과 빨간 것이 얼핏 봐도 곧잘 있습니다. 비율로 보자면 자음 유추가 쉬운 알파벳 15개, 자음 유추가 어려운 알파벳 4개, 자음은 총 19개, 그리고 모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7개, 전체 총 26개입니다. 그나마 모음 중 1개로 발음되는 W를 빼더라도 2개 이상으로 발음되는 어려운 알파벳이 10개로 총 26개 중 10개는 38.4%로 10개 중 4개, 심하게 얘기해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어려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영어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벳과 한글의 자음 모음을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한글은 읽기에 얼마나 좋은 대단한 언어인가. 최소한 한글로 써놓으면 누구나 갖게 있습니다. 감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알파벳에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정확히 유추해낼 수 있다면 그 찾아낸 알파벳들을 모아서 읽어야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임의로 모아읽기라 일컫는 것이고 다른 말로 단어 읽기 연습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아읽기의 설명 순서는 첫 번째 모아읽기 준비, 두 번째 모아읽기 연습 쉬운 거, 세 번째 모아읽기 연습 어려운 거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모아읽기 첫 번째 모아읽기 준비. 모아읽기 준비는 첫 번째 알파벳에는 없는 것 2개, 공짜 자음, 자음 이응, 공짜 모음, 모음 으. 모아읽기 준비 두 번째 단어가 이로 끝날 때, 그리고 모아읽기 준비 세 번째 모아읽기 작업 방법, 모아읽기 네 번째 단어 읽기를 위한 당부의 말씀 순으로 모아읽기 준비를 설명하겠습니다. 모아읽기 준비 첫 번째 알파벳에는 없는 것 2개. 2가지 모두 없다고 하기보다는 영어나 발음 기호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인데 단어 읽기를 하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언제 필요한지, 필요한 상황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알파벳에는 없는 것 첫째 공짜 자음, 자음 이응, 두 번째 공짜 모음, 모음 으인데 차례로 살펴보자면 먼저 공짜 자음 이응. 앞에서 유추한 대로 한글의 자음 모음과 영어를 연결시켜 보자면 자음 기억은 알파벳 G, 자음 니은은 알파벳 N, 자음 디귿은 알파벳 D, 자음 리을은 알파벳 L과 R, 자음 미음은 알파벳 M, 자음 비읍은 알파벳 B와 V, 자음 시옷은 알파벳 C와 S, 자음 지읒은 알파벳 J와 G, 자음 치읒은 여기서 하지는 않았지만 알파벳 C와 H를 합쳐서, 자음 기억은 알파벳 K와 Q, 자음 티귿은 알파벳 T, 자음 피읍은 알파벳 F와 P, 자음 히읗은 알파벳 H. 그런데 이응은 연결되는 알파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짜 자음이 이응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공짜 자음 이응이 언제 적용되고 생각나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영어 단어가 모음의 발음이 나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즉 알파벳 A, E, I, O, U, Y, W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면 단어를 알파벳으로 읽었을 때 P-I-N이라고 읽을 것이고 P는 피읍으로, I는 E나 I로, N은 니은으로 유추될 것입니다. 피읍이 니은을 모아서 읽으면 핀이라 읽힐 것이고 알파벳 I를 한글 모음 E가 아닌 I로 읽는다면 피읍 I 니은은 파인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알파벳 I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I로 읽으면 파인으로, E로 읽으면 핀으로 읽을 것입니다. 참고로 만약
PON, PAN, PEN이라는 단어는 위 단어 PIN과 비교했을 때 P와 N은 그대로지만 알파벳 I 대신에 알파벳 O, A, E가 있습니다. 알파벳 O는 모음 O 발음이 돼요. 피읍 O, 니은은 폰으로 읽을 것이고 알파벳 A는 모음 아 발음이 돼요. 피읍 아, 니은은 판으로 읽을 것이고 알파벳 E는 모음 에 발음이 돼요. 피읍 에, 니은은 펜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벳 I를 모음 I나 E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여하간 PIN은 그렇다 했을 때 처음에 알파벳 P, 자음 없이 모음 음가인 I로 시작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알파벳 I는 모음 E, 알파벳 N은 자음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초성에 자음이 없는 이런 글자는 한글에는 없습니다. 즉 읽을 수 없습니다. 여담으로 가끔 순서를 바꾸어서 니은 이로 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하간 이때 자음 이응이 생각나야 합니다. 이응을 넣어서 읽으면 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는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럴 것이고 알파벳 E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럴 것이고 알파벳 I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럴 것이고 알파벳 O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럴 것이고 알파벳 U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럴 것이고 알파벳 Y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럴 것이고 알파벳 W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럴 것입니다. 초성 이응은 그렇다면 받침 이응은요. 단어 읽기 연습 이중 모음에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NG입니다. 이렇게 모아읽기 준비 첫 번째 공짜 자음 이응을 마치고요. 모아읽기 준비 첫 번째 영어에는 없는 것 두 개 중 두 번째 공짜 모음 응. 공짜 모음 의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두 번째 자음과 자음 사이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단어가 있고 알파벳 DID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D에서 디귿이 I에서 E, D에서 디귿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음 디귿과 모음 이를 모아서 D라고 읽을 수 있고 그런데 이때 뒤에 홀로 남은 디귿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읽은 D에 받침으로 넣어 딧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모음 을을 떠올려 붙여본다면 드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DID는 디드로 읽을 것입니다. 역시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단어 끝에 알파벳 E는 묵음이라 했을 때 이 경우까지 고려하면 진짜로 많습니다. 공짜 모음 의 두 번째 자음과 자음 사이인 경우는 보통은 알파벳 BR, BL, CR, CL, GR, GL 등등등 지금 보이시는 단어들 그리고 SCR, SKR, STR, SPR로 시작하는 단어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즉 자음과 자음 사이일 때는 중간에 을을 넣어서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PRO라는 단어가 있을 때 P는 피읍, R은 리을, O는 오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음 피읍과 자음 리을 사이에 아무런 모음이 없고 그래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때 피읍 뒤에 모음 을을 떠올려 푸라고 읽어주어야 합니다. 푸가 아닌 다른 걸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모아 로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PRO라는 단어는 프로라고 읽으면 됩니다. 뜻은 나중입니다. 이어서 모아읽기 준비 두 번째 단어가 이로 끝날 때 공식적인 문법입니다. 단어 맨 뒤에 알파벳 E는 묵음입니다.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BEE가 있다면 맨 뒤에 알파벳 E는 묵음으로 발음하지 않는다면 알파벳 BE만 있는 것으로 여기고 발음하면 됩니다. 알파벳 COM는 맨 뒤에 알파벳 E가 없는 알파벳 COM만, 알파벳 LIK는 맨 뒤에 알파벳 E가 없는 알파벳 LIK만, 알파벳 TOE는 맨 뒤에 알파벳 E가 없는 알파벳 TO만 있는 것으로 여기고 발음하면 됩니다. 이어서 모아읽기 준비 세 번째, 모아읽기 작업하는 방법. 모아읽기 작업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영어 단어의 알파벳을 쓰기. 두 번째, 알파벳을 한글로 토달아 쓰기. 세 번째, 유추되는 한글 자모음을 표시하기. 네 번째, 표시된 자음을 모아읽기.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작업 방법의 예들은 뒤에 모아읽기 연습 쉬운 것과 모아읽기 연습 어려운 것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서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읽은 것이 과연 맞았을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후의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셔서 제게 보내주신다면 확인 후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아읽기 준비 네 번째, 단어를 읽을 때를 위한 당부의 말씀은 영어 단어를 읽는 수준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보이는 실수들입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재밌고 즐겁게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만 이해하실 것 같아 죄송하고 항목별 실제 예를 하나하나 들 수 없어 두 번 죄송합니다만 여하간 단어 읽기를 하며 알파벳을 헛갈리지 말 것, 두 번째 있는 것 빼지 말 것, 세 번째 없는 거 넣지 말 것, 네 번째 알파벳 순서를 뒤집지 말 것, 다섯 번째 앞만 보고 아는 단어로 생각하고 휙 넘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시도하시면 어설프게나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은 초등단어라고 이야기하는 760개의 단어 중 제 나름으로 비교적 읽기 쉬운 단어들이라 여겨지는 350개 정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읽기 연습 쉬운 것과 어려운 것에서 작업의 예의 단어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응원하고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이 직접 작업하신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모아읽기 연습 쉬운 것을 시작하면 모아읽기 연습 쉬운 것의 순서는 첫 번째, 기본만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들, 두 번째, 공짜 자음 이응을 고려할 단어들, 세 번째, 공짜 모음 을을 고려할 단어들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되는 내용이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것은 단어 맨 뒤에 알파벳 E는 묵음입니다. 모아읽기 연습 쉬운 것 첫 번째, 기본만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읽은 알파벳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음 모음만으로 모아서 읽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만 모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두 가지로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BUT라는 단어를 보자면 B는 비읍, U는 우나 어, T는 티귿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U를 우로 읽어서 모아서 읽는다면 비읍, 우, 티귿은 붓으로 읽을 수 있고 U를 어로 읽어서 모아 읽는다면 비읍, 어, 티귿은 벗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맨 뒤에 티귿을 받침이 아닌 모음 을을 생각하여 읽는다면 버트나 부트로 읽을 수 있습니다. BUT라는 단어는 벗이라고 읽습니다. 명심할 것은 BUT라는 단어는 붓이나 벗 또는 부트나 버트가 아닌 다르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어서 모아읽기 연습 쉬운 것 두 번째, 공짜 자음 이응을 고려할 단어들. 큰 글씨의 두 줄은 지금이라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아래의 작은 글씨 두 줄은 단어의 수준은 기초이긴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운 것으로 글자가 한자가 되어 읽을 수 있는데 모음이 또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다시 모음 이응이 떠올라야 읽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모아읽기 작업의 예는 ON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오는 오나 어로, 에는 니은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와 니은으로 모아서 읽는다면 온으로 읽을 수 있고 오를 어로 읽어서 모아 읽는다면 오와 니은은 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결론에서 ON이란 단어는 온이라고 읽습니다. 명심할 것은 ON이란 단어는 온이나 언이 아닌 다르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아읽기 연습 쉬운 것 세 번째, 공짜 모음 을을 고려해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단어가 자음으로 끝날 때와 자음과 자음 사이를 명심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어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단어 끝에 자음을 앞 글자에 받침으로 넣어 읽는다면 미국식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단어 끝에 자음을 을을 떠올려서 읽으면 영국식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 작업의 예는 HOPE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보자면 H가 단어 맨 앞에 나왔으므로 히응으로 유추하고 O는 오나 어로, P는 피읍으로, 단어 맨 뒤에 알파벳 E는 묵음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O를 오로 읽고 P를 받침으로 한다면 히응, 오, 피읍은 홉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오를 어로 읽는다면 히응, 어, 피읍은 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읍을 모음 을을 떠올려서 모아서 읽는다면 히응, 오, 피읍, 은은 호프로, 그리고 오를 어로 읽는다면 히응, 어, 피읍, 은은 허프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에서 HOPE라는 단어는 홉과 호프는 아니지만 기초인 지금은 호프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호프나 허프가 아닌 다르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모아읽기 연습 쉬운 것을 마치고
모아읽기 연습 어려운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아읽기 연습 어려운 것의 설명 순서는 첫 번째, 헛갈리는 알파벳 C와 G, 두 번째, 이중자음들 7개, 세 번째, 이중모음들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모아읽기 연습 어려운 것, 제일 먼저 헛갈리는 알파벳 C와 G. 알파벳 C가 읽은 곳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음 쌍시옷이 아닌 외워야 하는 자음 키역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입니다. 문법에서는 알파벳 A, O, U, 자음 앞에서는 자음 키역 발음을 한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우려 하지 마시고 알파벳 C는 쌍시옷이 아닌 자음 키역도 있다라고 자음 키역을 떠올려 읽으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작업에는 CAP란 단어를 보자면 C는 여기서는 A 앞이므로 쌍시옷이 아닌 키역으로 A는 에나 A로 P는 피읍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A를 A로 읽어서 키역 A 피읍을 모아서 읽는다면 케입으로 읽을 수 있고 A를 E로 읽어서 키역 에 피읍으로 모아서 읽는다면 캡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A를 R로 읽는다면 캅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요. 결론에서 CAP라는 단어는 캡으로 읽습니다. 당부할 것은 CAP라는 단어는 캡이나 케입 또는 캅이 아닌 다르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어의 뜻은 몰라도 좋습니다. 이어서 헛갈리는 알파벳 G. 알파벳 G가 읽은 것에서 유추되는 자음 지읒이 아닌 외워야 하는 자음, 기역으로 발음되는 단어들입니다. 문법에서는 알파벳 A, I, O 자음 앞에서는 자음 기역 발음을 한다라고 하지만 역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우려 하지 마시고 편하게 알파벳 G는 지읒이 아닌 기역을 떠올려 적용해서 읽으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작업에는 지오라는 단어의 예를 들어보자면 G는 여기서는 O 앞이므로 기역으로 O는 O나 어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O를 O로 읽어서 기역 O는 모아서 읽는다면 고로 읽을 수 있고 O를 어로 읽는다면 기역 어는 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오라는 단어는 고로 읽습니다. 당부할 것은 지오라는 단어는 지를 기역으로 읽어서 고나 거 또는 지를 지읒으로 읽어서 조나 저로만 읽어야지 고, 거, 조, 저가 아닌 다르게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어서 모아읽기 연습 어려운 것 두 번째, 이중자음. 이중자음이란 자음의 알파벳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한글 자음의 발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H가 포함된 이중자음이 많으며 바로 앞에서 언급한 C와 G도 역시 어렵게 하는 알파벳으로 여기서도 한몫을 합니다. 여기서는 CH, GH, PH, SH, TH, WH, CK 7개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중자음 제일 먼저 CH. CH는 한 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되지 않고 자음 치읓이나 자음 키역 그리고 쉬로 발음되지만 주로 치읓이나 키역으로 발음되며 치읓과 키역, 쉬로 발음되는 어떠한 규칙도 없습니다. 단어별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 보이시는 단어 3개 CHATTING, CHAOS, CHAMPHNE 세 단어 모두 CH 뒤에는 A입니다만 채팅으로 두 번째 단어는 카오스로 마지막 단어는 샴페인으로 읽습니다. 즉 CH가 세 단어 모두 다르게 발음되어 언제는 치읓으로, 언제는 키역으로, 언제는 시옷으로 발음됩니다. 어원에 따라 발음이 달라졌다라는 것 등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정말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것이고요. CH의 다양한 발음은 초보자애들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하고 단어별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키역과 치읓으로 발음되는 단어만 나열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단어들 앞에 자음 치읓이 보이는 단어들에서는 CH는 자음 치읓으로 읽으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단어들 앞에 자음 키역이 보이는 단어들에서는 CH는 자음 키역으로 읽으면 되는 단어들입니다. 단어가 길어서 힘들겠지만 찬찬히 하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CH의 모아읽기 방법의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중자음 GH. 이중자음 GH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단어에서 위치에 따라 3가지로 그리고 어떤 건 그마저도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어 인증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후에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고 지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중자음 PH. 이중자음 PH는 앞에서 H의 설명을 떠올리면 H는 없다고 생각하고
알파벳 P의 발음을 떠올리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PHON이란 단어가 있다면 P는 피읍으로, H는 없는 셈 치고, O는 오나 N은 니은, 그리고 단어 맨 뒤에 알파벳 E는 묵음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O를 O로 읽는다면 피읍, 오, 니은은 모아서 읽으면 폰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O를 어로 읽는다면 피읍, 니은은 펀으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PHONE는 폰이 맞습니다. 그러나 폰이나 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어서 이중자음 SH를 하나로 쉬라고 발음을 하여 읽고 뒤에 이는 묵음이라고 여기고 읽으면 SHE라는 단어는 쉬라고 읽습니다. 이어서 이중자음 이중자음 TH는 영국식이니 미국식이니 하면서 매우 힘들게 하는 이중자음입니다. 자음 디귿이나 쌍시옷 발음을 하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디귿이나 쌍시옷 발음이 나는 문법적 구분은 없기 때문에 단어별로 발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아읽기 작업의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중자음 WH는 앞에서 H의 설명을 떠올리면 H는 없다고 생각하고 알파벳 W의 발음, 모음 우를 떠올려 발음하시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아읽기 작업의 예는 WHEN이란 단어를 보자면 W는 우로, H는 없는 셈 치고, E는 이나 에로, N은 니은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음 우만으로는 혼자서는 읽을 수 없으므로 자음 이응을 떠올리고 이를 이로 읽으면 이응, 우, 이, 니은은 윈으로 읽을 수 있고 이를 에로 읽는다면 이응, 우, 에, 니은은 웬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WHEN은 웬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웬이나 윈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역시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중자음 CK. 알파벳 C와 K 모두 자음 키역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자음 키역으로 읽으시면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읽기 작업의 예는 KICK라는 단어가 있다면 K는 키역, I는 I 또는 E, CK는 둘을 하나로 키역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I를 I로 읽는다면 키역, I, 키역은 카이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I를 E로 읽는다면 키역, 이 키역은 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키역 ICK는 킥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킥이나 카익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중자음 CK를 끝으로 모아읽기 연습 어려운 것 이중자음을 마치고요. 이어서 모아읽기 연습 어려운 것 세 번째 이중모음들. 이중모음이란 알파벳 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모음 발음이 되거나 하나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NG와 OO를 설명하겠습니다. 이중모음 첫 번째 NG. 알파벳 NG는 앞에서 공짜 자음에서 슬쩍 설명했던 것인데 받침 이응 발음이 됩니다. 보이는 단어들은 NG를 받침 이응으로 읽으시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의 예는 SONG라는 단어의 예를 들어보자면 S는 시옷으로 O는 오나 어로 NG는 둘을 하나로 여겨서 받침 이응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를 오로 유추한다면 시옷 오 이응은 송으로 오를 어로 유추한다면 시옷 어 이응은 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SONG는 송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송이나 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중모음 두 번째 오는 둘을 하나로 합쳐서 모음 우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같은 철자 두 개가 연이어 나오는 경우는 보통은 더블이라고 합니다. 즉 오는 더블 오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TOO라는 단어는 T는 티귿으로 O와 O 두 개, 더블 O는 우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TOO는 투라고 읽습니다. 이어서 이중모음 그 외의 것들. 이중모음 그 외의 것들은 이중모음이라고 해도 앞에서 설명한 모음의 알파벳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합해서 읽으면 쉽다면 쉬울 수도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매우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고 찬찬히 읽으면 읽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는 이해가 어려운 건 4개 A, E, A, AW, AY 4개만 먼저 A는 모음 A로 EA는 둘을 합쳐서 모음 E를 길게 그러나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열의 7, 8이 EA는 모음 E를 길게 발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AW는 A를 어로 읽으면 모음 어우로 AY는 A를 에로 읽으면 모음 A로 각 경우의 단어의 예와
다른 이중 모음들 이, 유, I, OU 등은 이미 알고 있는 알파벳들을 모아서 읽거나 단어 끝에 이는 생략하여 읽으면 쉽다고 생각하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벳에서 단어 읽기 연습까지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설명하느라 사선지와 알파벳 쓰는 법, 단어 읽기에 많은 예들, 특히 어려운 자음 4개, 단어 읽기가 어려운 이유의 자세한 설명이나 알파벳 R과 L, F와 P의 발음 비교와 묵음들, 사전 찾는 법과 보는 법들을 생략하고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매우 죄송스러우며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영어 단어를 직접 찬찬히 읽어봅시다. 본인이 읽은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헛갈리고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다만 못 읽는다 하지 말고 또는 누군가가 읽어주었던 것을 떠올리려 하지 말고 본인 각자가 직접 읽어보기를 진심으로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들었을 때 각자가 유추가 가능해야 합니다. 연습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빨리 그리고 정확히 나올 뿐입니다. 직접 해볼 수 있는 자료들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시고 부족한 내용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